50년을 함께 산 부부, 김치 때문에 이혼까지 고려하게 되는 웃음과 눈물의 가족 드라마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 박동칠은 알람 시계보다 정확한 생체 시계에 눈을 떴습니다. 75세의 몸은 이미 하루 일과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첫 번째 미션은 거실로 나가 텔레비전을 켜는 것입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채우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날씨는 맑음, 기온은 영하 3도. 박동칠은 날씨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도 시장 가기 좋은 날씨네요. 두 번째 미션은 화장실에서 길고 긴 한숨과 함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긴 습관이죠. 세 번째 미션은 가장 중요합니다. 아내에게 현명한 조언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오인자를 바라보며 박동칠은 입을 열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이 한마디에 오인자의 어깨가 살짝 움찔합니다. 72세의 몸에도 여전히 민감한 반응 센서가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또 시작이구나 싶어 깊은 심호흡을 합니다. 또 밥 타령이네. 오인자의 하루는 냉장고 문을 여는 한숨으로 시작됩니다.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오인자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어제 남편이 시장에서 사온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포기마다 싱싱하고 크기도 제법 나가는 것들이 10포기나 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바로 이 배추였습니다. 어제 박동칠이 시장에서 1,000원이야, 1,000원 하며 신이 나서 사온 전리품들이었죠. 집에 돌아와서는 마치 큰 성과를 이룬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배추가 한 포기에 1,000원밖에 안 했어. 10포기 샀으니까. 10,000원이야. 다른 데서는 2,000원씩 하던데. 그리고는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김치 좀 담가라. 그 순간 오인자의 뇌리에는 김치가 아니라 다른 것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서랍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이혼 서류였죠. 친구 김순덕이 혹시 몰라서 갖고 있으라며 건네준 그 종이 뭉치 말입니다. 오인자는 배추를 하나씩 꺼내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치 담그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남편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고 담그는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말입니다. 게다가 허리가 아픈 몸으로 그 모든 걸 혼자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김치 좀 담가라. 오인자는 남편의 말을 되뇌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김치 담그는 일이 그냥 간단한 요리하기라도 되는 양말하는 남편이 야속했거든요.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남편의 태도가 쌓이고 쌓여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박동칠은 아내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거실로 나가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죠. 가끔씩 쯧쯧 소리를 내며 고개를 젓기도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한편 부엌에서는 오인자가 여전히 배추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보기를 몇 번, 결국은 한숨을 푹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김치 10포기를 다 담그라고. 박동칠은 아내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말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인자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부엌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5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오인자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집안일은 항상 자신의 몫이었죠. 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그리고 김치 담그기까지. 남편은 바깥일만 하면 되지만 자신은 집 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불평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남편이 자신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점점 참기 어려워졌습니다. 김치 좀 담가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치 명령조로 들렸거든요.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남편의 태도가 화가 났습니다. 오인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해보겠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참고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박동칠이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날씨 예보가 끝나고 교통정보가 나오고 있었죠.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편안하게 소파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는 이미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인자의 마음속에서는 50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냉장고 안의 배추들은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무언의 증인처럼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테러. 이튿날 새벽 오인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뒤척이며 잠들었던 탓에 몸이 개운하지 않았죠. 옆에서는 박동칠이 코를 골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오인자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서 문을 열어보니 여전히 배추들이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줄어들지 않은 10포기의 배추가 마치 언제 김치로 만들어질까 하고 묻는 것 같았죠. 정말 내가 다 담가야 하나. 오인자는 중얼거리며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한 구석에 있는 오래된 서랍장으로 걸어갔죠. 제일 아래 서랍을 조용히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 사이에 하얀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로 친구 김순덕이 몇 달 전에 건네준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때 김순덕은 웃으면서 말했죠. 인자야, 이거 혹시 모르니 갖고 있어. 나처럼 갑자기 필요할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 김순덕은 작년에 남편과 이혼한 동네 친구였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결국 참다 폭발해서 헤어진 경우였죠. 그때는 설마 자신도 이런 서류를 쓸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보니 김순덕의 조언이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오인자는 봉투를 꺼내 살펴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이혼 신청서와 각종 서류들이 들어있었죠. 김순덕이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져온 정식 서류들이었습니다. 이런 걸 정말 써야 할 날이 올 줄이야. 오인자는 서류를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볼펜을 꺼내 신청서를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죠. 이혼 사유를 적는 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가정폭력, 기타 등등. 오인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기타 란에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김치 중독자임. 아내를 김치 제조기로만 생각함. 치료 불가능한 상태. 적고 보니 조금 우스꽝스러웠지만 지금 오인자의 심정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이었습니다. 박동칠은 정말로 김치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계절마다 김치 담그기, 김치 떨어지면 또 담그기. 끝이 없는 김치의 연속이었습니다. 서류 작성을 마친 오인자는 이제 이 폭탄을 어디에 설치할지 고민했습니다. 침실에 놓으면 박동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못 볼 테고 거실에 놓으면 너무 뻔했죠. 그러다 번뜩 떠오른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냉장고였습니다. 냉장고야말로 이 모든 갈등의 근원지 아니겠습니까? 배추들이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 냉장고 문에 이혼 서류를 붙이면 박동칠이 김치를 꺼내려다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죠. 오인자는 냉장고 옆 서랍에서 자석을 꺼냈습니다. 평소 아이들 사진이나 메모지를 붙이던 그 자석 말입니다.
이혼 서류를 냉장고 문 정중앙에 딱 붙였습니다. 마치 폭탄을 설치하는 기분이었죠. 자석으로 고정된 이혼 서류는 냉장고 문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적힌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가 유난히 크게 보였죠. 오인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이제 김치 꺼내려면 이것부터 봐야겠네. 다음 날 아침 박동칠은 평소처럼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날씨를 확인한 다음 화장실을 다녀와서 부엌으로 향했죠.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려다가 박동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하얀 종이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처음에는 메모지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글씨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무엇이여? 박동칠은 안경을 쓰고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섰죠. 이혼 서류, 진짜야, 가짜야? 박동칠은 종이를 떼어서 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이혼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고, 오인자의 이름과 서명까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 사유란을 읽어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죠. 김치 중독자라고. 내가. 박동칠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직 아내는 잠들어 있는 것 같았는데 이런 폭탄 같은 서류를 냉장고에 붙여놓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오인자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당당한 표정이었죠. 마치 중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박동칠은 손에 든 서류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여? 진짜 이혼하자는 거요? 오인자는 침착하게 커피를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진짜예요. 더 이상 김치 제조기 노릇은 못하겠어요. 김치 제조기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동안 내가 뭐 했는지 모르세요. 김치 담그고, 또 김치 담그고, 또 김치 담그고. 끝이 없어요. 박동칠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정성스럽게 작성되어 있었고, 심지어 도장까지 찍혀 있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요? 오인자는 커피를 천천히 저으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나가세요. 김치랑 둘이서 행복하게 사세요. 박동칠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배추 10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냉장고 안의 배추들이 갑자기 무서운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김치가 나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요? 오인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김치는 저한테 또 김치 담그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박동칠과 오인자가 냉장고 앞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때 현관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열쇠 소리와 함께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할머니, 할아버지, 유라 왔어요. 바로 박유라였습니다. 28살의 손녀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늘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과 작은 삼각대가 들려 있었죠. 유튜브에서 일상 브이로그를 찍는 크리에이터였거든요. 오늘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맛있는 김치찌개 먹는 영상을. 박유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실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에 하얀 종이를 들고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할머니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박유라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브이로거의 직감이랄까요?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뭐예요? 박동칠은 망설이다가 서류를 박유라에게 보여줬습니다. 박유라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봤죠. 그리고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혼 서류요? 진짜로요? 박유라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브이로거로서 본능적으로 이것이 엄청난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혼하시려고요? 오인자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김치 제조기로는 못 살겠어. 김치 제조기요? 박유라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냉장고를 보니 배추들이 가득 들어있는 게 보였죠. 순간 모든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아, 또 김치 얘기구나. 박유라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김치 때문에 자주 다투는 걸 봐왔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며칠씩 이모네나 친구네 집에 가 계시곤 했죠. 하지만 이혼 서류까지 작성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갑자기 박유라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상황을 브이로그로 만들면 엄청난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물론 가족들의 동의를 구해야겠지만 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박유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보면 어떨까요? 요즘 실버 부부 브이로그가 인기거든요. 박동칠과 오인자는 동시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브이로그가 뭔지도 잘 몰랐거든요. 브이로그가 뭔데? 박동칠이 물었습니다. 박유라는 쉽게 설명해줬죠. 영상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해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인자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명해지는 거야? 네, 할머니. 박유라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진짜 이혼하는 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할머니는 어디 가실 거예요? 설마 진짜 집 나가시는 건 아니죠. 오인자는 이미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나갈 거야. 김치 냄새 안 나는 곳으로. 박유라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찍어도 돼요? 진짜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박동칠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그런데 우리가 뭘 하면 되는 거냐?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저는 옆에서 찍기만 할게요. 박유라는 이미 카메라를 켜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편집해서 올릴 계획이었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상황을 전해드리게 됐어요. 박유라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와 이혼하겠다고 선언하셨거든요. 이유는 김치 때문이에요. 카메라를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돌렸습니다. 두 분은 아직 카메라에 익숙하지 않아 어색해했죠. 할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오인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김치 담그는 기계니 75살에 김치 10포기를 담그라고? 박동칠도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그게 시장에서 너무 싸게 팔아서. 싸다고 다 사면 어떡해요? 담글 사람 생각은 해봤어요? 두 분의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며 박유라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부부싸움이 오히려 시청자들에게는 재미있게 다가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정말 어디 가실 거예요? 일단 나가기는 할 거야. 어디든. 박유라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제 원룸에 오세요. 거기서 며칠 지내시면서 할아버지가 혼자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내 원룸에. 네.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영상으로 찍어서 시리즈로 만드는 거예요. 할머니 가출 프로젝트. 박동칠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는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거냐? 네. 할아버지도 혼자서 어떻게 사시는지 찍어드릴게요. 라면 끓여 드시는 모습이라든지. 오인자는 조금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진짜 우리 영상을 볼까? 물론이죠.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 이야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박유라는 이미 머릿속으로 영상 구성을 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출, 할아버지의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결국 화해하는 과정까지. 완벽한 스토리가 될 것 같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할머니 짐 싸는 모습부터 찍어볼까요? 오인자는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5에 유명해진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험일 것 같았거든요. 좋아, 해보자. 숨겨진 앨범과 첫사랑. 오인자가 박유라와 함께 집을 나간 후 박동칠은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내가 항상 집에 있어서 이런 적막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실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뉴스도 예능도 재미없게 느껴졌습니다. 배고프네. 박동칠은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밥상이 차려져 있지 않으니 어색했죠. 50년 동안 정해진 시간에 차려지던 밥상이 없으니 뭔가 허전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여전히 배추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반찬통 몇 개와 김치통이 덩그러니 있었죠. 밥을 해먹을 엄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밥 짓는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라면이나 끓여 먹자. 박동칠은 라면 봉지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라면 끓이는 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해 보였어요.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면을 언제 넣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았죠. 유라가 찍는다고 했는데 이 모습 보여줘도 되나? 박동칠은 어설프게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국물이 싱거워졌고 면은 너무 오래 끓여서 불어버렸죠.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든 먹어야 했습니다. 라면을 후루룩 먹으면서 박동칠은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오인자와 함께 식사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 혼자 먹는 밥은 이렇게 쓸쓸한 것이었나 싶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설거지하는 오인자의 모습을 봐왔지만 직접 해보니 어떻게 해야 깨끗이 되는지 감이 안 왔거든요. 설거지 비누를 너무 많이 써서 거품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런 걸 매일 했구나. 박동칠은 처음으로 아내의 고생을 실감했습니다.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이 이렇게 번거로운 줄은 몰랐거든요.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 일인지 깨달았죠. 오후가 되자 집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오인자가 청소하는 소리, 빨래하는 소리,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 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계 소리만 들렸죠. 박동칠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침실에 있는 오래된 물건들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오인자가 옛날 사진 같은 걸 놔두고 갔을까 싶어서 침실로 가봤죠.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니 온갖 잡동사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약통, 독서용 안경, 오래된 시계, 그리고 침대 밑에는 먼지가 쌓인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박동칠은 호기심에 상자를 끌어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는데 열어보니 두꺼운 앨범이 들어있었죠. 이런 게 있었나? 박동칠은 앨범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갈색으로 바랜 가죽 표지에는 추억이라고 금색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언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오래된 앨범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시절의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오인자가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그 옆에는 양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도 있었어요. 이때는 정말 젊었네. 박동칠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인자의 미소가 정말 밝고 순수해 보였거든요. 지금의 투덜거리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자신도 그때는 훨씬 늘씬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편지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오인자가 손으로 직접 쓴 연애 편지들이었죠. 종이가 누렇게 발해서 글씨가 희미했지만 내용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동칠 오빠, 오늘도 보고 싶어요. 오빠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요. 빨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인자가. 박동칠은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 오인자는 정말 자신을 좋아했었구나 싶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소원해진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또 다른 페이지에는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올린 소박한 결혼식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하객들도 많지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죠. 그 다음에는 신혼 시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찍은 사진, 첫 생일상 앞에서 찍은 사진, 시장에서 함께 장을 보는 사진. 모든 사진에서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특히 첫 생일상 사진이 인상적이었어요. 미역국과 계란말이, 김치가 전부였지만 오인자는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줬고 박동칠은 감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김치가 둘 사이에 있었던 셈이네요. 그땐 이 사람이 날 정말 좋아했는데 박동칠은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촉촉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걸까요? 언제부터 김치가 사랑보다 중요해진 걸까요?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이들 사진도 있었습니다. 박유라의 아버지인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죠. 오인자가 아이를 안고 웃는 모습, 박동칠이 아이와 놀아주는 모습. 그때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박동칠은 앨범을 덮고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돌아보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습관이 되어버린 걸까요? 내가 잘못 살았나? 박동칠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았거든요. 김치 담그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이 얼마나 지겨운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오인자는 박유라의 원룸에서 지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50년을 함께 산 집을 떠나 있으니 어색했거든요. 박유라는 할머니를 위해 이것저것 챙겨주며 브이로그 촬영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가져올 물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가서 가져다 드릴게요. 박유라의 말에 오인자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평소에 입던 옷이나 약 같은 것들이 필요했거든요. 급하게 나오느라 제대로 챙기지 못했었습니다. 그럼 내 방에 있는 옷 몇 벌하고 약통 좀 가져다 줄래? 네, 알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랑 마주치면 어떻게 할까요? 오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동칠과 마주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냥 인사는 하려. 아직 완전히 남남이 된 건 아니니까. 박유라는 카메라를 들고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동칠이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며칠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박동칠은 손녀를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라야, 어서 와라.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 잘 지내세요. 할머니 물건 좀 가져가려고 왔어요. 박동칠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습니다. 박유라는 할머니 방에서 옷가지를 챙기면서 할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뭔가 많이 위축되어 보였거든요. 할아버지, 밥은 잘 드세요? 라면으로 때우고 있어. 밥 짓는 법을 몰랐어. 박유라는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설거지가 제대로 안 된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라면 봉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평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부엌과는 완전히 달랐죠. 할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어떠세요? 박동칠은 잠시 말을 망설였습니다. 사실 많이 외롭고 불편했지만 손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남자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지만 박유라의 예리한 눈에는 할아버지의 속마음이 다 보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할아버지의 일상을 찍으면서 혼잣말로 나레이션을 했죠. 할아버지께서 혼자 지내신 지 이틀째인데요. 확실히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평소에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박유라가 할머니의 물건을 다 챙기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박동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라야, 잠깐만. 네. 박동칠은 침실로 들어가더니 먼지 묻은 앨범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제 찾은 그 앨범이었죠. 이거 할머니한테 전해줄 수 있겠냐? 박유라는 앨범을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가죽 표지의 사진첩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젊었을 때 사진들이야. 할머니가 보면 뭔가 생각날 것 같아서. 박유라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화해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였죠. 네, 전해드릴게요. 박유라가 할머니에게 돌아와서 앨범을 건네자 오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왜 가져왔어? 할아버지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오인자는 앨범을 받아들고 망설였습니다. 열어보고 싶은 마음과 보기 싫은 마음이 교차했거든요. 결국 호기심이 이겨서 첫 페이지를 넘겨봤죠. 젊은 시절의 자신과 박동칠이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오인자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참 젊었네. 오인자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연애 편지, 결혼식 사진, 신혼 시절. 모든 것이 달달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오인자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옛날은 옛날이야. 지금은 달라. 그때 박유라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이야기라도 해보시고. 만나서 뭘 하겠어. 또 김치 담그라고 할 텐데. 하지만 박유라의 설득에 결국 오인자는 집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짐을 가지러 간다는 명분이었지만요. 집에 들어서자 박동칠이 반가워하며 일어났습니다. 여보, 왔구나. 오인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짐 가지러 온 거예요. 박동칠은 앨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앨범 봤지? 우리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박동칠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정은 있잖아. 50년을. 오인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은 떨어졌어요. 김치통에 다 빠져나갔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는 순간 박동칠이 실수를 했습니다. 화가 난 나머지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 튀어나온 거였죠. 그럼 내가 도대체 왜 너랑 결혼했을까? 순간 오인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유라도 깜짝 놀라 카메라를 내렸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뭐라고요? 오인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박동칠은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인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난 게 보였거든요. 알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오인자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박유라가 뒤따라 나가며 말했죠. 할머니, 잠깐요. 하지만 오인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동칠도 뒤늦게 현관으로 나왔지만 이미 오인자는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박유라는 카메라를 켜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네요. 할아버지의 한마디가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박동칠은 현관에 서서 아내가 사라진 길을 바라보며 후회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정말 바보 같은 실수였어요. 손녀의 중재 작전. 박유라의 원룸으로 돌아온 오인자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동칠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왜 너랑 결혼했을까라는 그 한마디가 50년 결혼 생활을 모두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박유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거든요. 화가 난 것을 넘어서 깊이 상처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냐?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 오인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박유라는 할머니의 마음을 달래려고 차를 끓여드리면서 브이로그 촬영은
잠시 중단했어요. 지금은 가족이 더 중요했거든요. 할아버지도 화가 나서 그런 말 하신 것 같아요. 진심은 아닐 거예요. 아니야, 유라야. 그게 진심이야. 평소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박유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번진 것 같았거든요. 그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제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나 해볼게요. 무슨 프로젝트?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요. 각자 따로 인터뷰도 하고 추억도 정리하고. 오인자는 관심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걸 해서 뭐해? 이미 끝난 일인데. 하지만 박유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다시 화해시키려면 뭔가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거든요. 할머니, 일단 시청자들한테 상황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 마음도 들어보고요. 박유라는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상처되는 말씀을 하셔서 할머니가 완전히 마음을 닫으셨거든요. 카메라를 할머니 쪽으로 돌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오인자는 처음에는 대답하기 싫어했지만 박유라의 설득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50년을 살면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 왜 결혼했냐고.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박유라는 할머니의 진솔한 마음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시청자들도 할머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그동안 할아버지와 함께한 시간 중에 좋았던 기억은 없으세요? 오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 그 사람도 나를 많이 사랑했어. 손 시리면 호호 불어주고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주고.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으세요? 있긴 해. 하지만 그것보다는 김치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 박유라는 할머니와 충분히 대화를 나눈 후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아버지도 따로 인터뷰에서 진짜 마음을 들어보는 거였죠. 할머니, 잠깐 혼자 계세요. 할아버지 인터뷰하고 올게요. 박유라는 다시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박동칠이 거실에서 앨범을 보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걸 보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박동칠은 황급히 앨범을 덮으며 일어났습니다. 유라야, 할머니는 어떻게 됐냐? 많이 상처받으셨어요. 할아버지 말씀 때문에요. 박동칠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 같은 말을 했구나. 박유라는 카메라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진짜 마음을 들려주세요. 박동칠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박유라의 설득에 응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할머니와 왜 결혼했는지 후회하세요. 박동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야. 사실은. 박동칠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오인자랑 결혼한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할머니가 정 떨어졌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했나 봐. 남자가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 박유라는 할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이해가 되었습니다. 서로 자존심 때문에 진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였죠. 할아버지, 할머니 없으니까 어떠세요? 외로워. 집이 너무 조용해. 그 사람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텔레비전 보며 웃는 소리, 그런 게 다 그리워. 박동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잘못했어.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박유라는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을 모두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편집해서 할머니께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았거든요. 인터뷰를 마치고 박유라는 원룸으로 돌아와서 밤새 영상 편집을 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들, 각자의 인터뷰,
그리고 혼자 지내는 모습들을 하나로 엮었죠. 영상 제목은 서로 죽이면서 50년 부부로 정했습니다. 웃기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한 제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유라는 완성된 영상을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이 영상 한번 봐주세요. 오인자는 처음에는 관심 없어 했지만 영상이 시작되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이 나오고 할아버지의 진솔한 인터뷰가 나오니 표정이 조금씩 변했거든요. 특히 할아버지가 오인자랑 결혼한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오인자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박유라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어떠세요? 그래도 내 할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박유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번에는 진짜 마음으로요. 오인자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 번 더 만나보자. 박유라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 오인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니 박동칠의 진심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거든요.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박유라가 옆에서 격려해 줬습니다. 카메라는 끄고 진짜 가족으로서 할머니를 돕고 있었죠. 그래, 들어가 보자. 오인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동칠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칠 새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여보, 왔구나. 박동칠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인자는 대답 대신 거실을 둘러봤어요. 집안이 엉망이었거든요. 신문지는 여기저기 널려 있고 라면 그릇은 쌓여 있고 빨래는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돼지우리도 아니고. 오인자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혼자 지낸 것 치고는 너무 엉망이었어요. 박유라는 상황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이렇게 됐어요? 박동칠은 부끄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게 정리하는 법을 몰랐어. 오인자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통을 봤습니다. 라면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냄새도 나기 시작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꼴을 보게 되다니. 박동칠이 뒤따라와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무능했어. 오인자는 돌아보지 않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것보다는 답답한 마음이 컸거든요. 이 사람이 자신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박유라는 이 모든 상황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화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할머니께서 집에 돌아오셨는데요. 할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동안 집이 완전히, 글쎄요, 보시다시피입니다. 카메라가 엉망인 거실을 비췄습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할아버지 심각하다. 할머니 고생 많으셨네요. 빨리 화해하세요. 같은 응원 메시지들이었죠. 박동칠은 오인자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겠어. 오인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50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미안해. 정말 몰랐어. 박유라는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하며 개입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박동칠은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내가 그때 한 말, 정말 진심이 아니었어. 화가 나서 그랬는데. 오인자는 설거지를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그럼 진심은 뭐예요? 박동칠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너랑 결혼한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야. 이 말을 듣고 오인자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박유라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죠. 할머니는 어떠세요?
오인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네, 할아버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손실이면 호호 불어주고 아플 때 걱정도 해주고. 박동칠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박유라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며 냉장고에서 이혼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 서류를 보자 두 사람 모두 잠시 말이 없어졌습니다. 며칠 전 모든 갈등의 시작점이었거든요. 박동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라야, 이거 찢어버려라.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직접 찢으세요. 박동칠은 서류를 받아들고 망설였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찢어. 그래야 내 인생이 덜 찌질해 보일 것 같아. 오인자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 화가 나서 작성했던 그 서류였죠. 정말 찢어도 되겠어. 박동칠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찢어. 근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다음에 또 이런 서류 냉장고에 붙이면 그때는 나도 사인한다. 오인자는 웃으면서 경고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앞으로는 뭔가 사기 전에 먼저 물어봐요. 물어볼게. 김치만 말고 다른 것도. 모든 일에 대해서요. 박동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모든 일에 대해서. 오인자는 이혼 서류를 반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으로 찢어서 작은 조각들로 만들었죠. 박유라는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와, 할머니, 할아버지 화해하셨어요.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던 사람들도 댓글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감동이에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다음 편 기대돼요.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죠. 박동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오인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돌아올게. 근데 조건이 또 있어. 뭔데? 앞으로는 고맙다는 말도 가끔 해줘. 그리고 내 생일도 꼭 기억하고. 박동칠은 진지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박유라는 이 모든 상황을 카메라에 담으며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화해하셨어요. 50년 결혼 생활의 위기를 극복하신 거죠. 오인자는 찢어진 이혼 서류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박동칠도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은 뭐 해줄까? 오인자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치찌개 말고 다른 거로.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간의 갈등이 드디어 해결된 순간이었죠. 박유라는 영상을 마무리하며 시청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감동적인 화해 현장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이겨냈어요. 화면에는 행복해하는 세 사람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사랑은 김치보다 강했던 것입니다. 화해 후 며칠이 지나자 박동칠과 오인자의 일상에는 확실히 변화가 생겼습니다. 박동칠은 약속대로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오인자도 남편을 조금 더 배려하려고 노력했죠. 박유라는 이런 변화된 모습들을 브이로그에 담으며 시청자들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화해 후 일주일째인데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박유라가 카메라를 들고 부엌으로 가니 박동칠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 설거지 어떠세요? 어려워. 이 그릇이 왜 이렇게 미끄러운지 모르겠어. 박동칠은 접시를 떨어뜨릴 뻔하며 허둥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오인자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조심해요. 그렇게 하면 다 깨져. 오인자가 옆에서 도와주자 박동칠은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덕분에 안 깨졌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씩 개선시키고 있었습니다.
박유라는 이런 일상의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촬영하며 댓글을 확인했어요. 댓글창에는 너무 달달해요. 우리 부모님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스러워요 같은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수도 이제 50만 명을 넘어섰죠. 우와, 구독자가 벌써 50만이에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박유라의 말에 박동칠이 궁금해했습니다. 50만이 많은 거야? 엄청 많아요. 할아버지, 웬만한 연예인보다 많은 거예요. 오인자도 신기해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명해진 거야? 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유튜브 스타예요. 그때 박유라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방송국에서였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MBC 예능팀인데요. 혹시 박유라 씨 맞으신가요? 박유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영상 잘 봤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박유라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두 분 모두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잠시만요. 박유라는 전화를 잠시 보류하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방송국에서 저희를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해요. 박동칠은 당황했습니다. 방송, 그런 건 무서워. 나는 안 돼. 오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싫어. 텔레비전에 나오면 사람들이 다 보잖아. 하지만 박유라는 설득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정말 좋은 기회예요. 전국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박동칠이 망설이자 오인자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어차피 유명해진 거 제대로 해보는 거야. 박동칠은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정말. 왜? 무서워. 무섭긴. 그래, 해보자. 박유라는 기뻐하며 전화를 다시 받았습니다. 네, 출연하겠습니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 사전 미팅을 하러 왔습니다. PD와 작가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저희 프로그램은 우리 가족 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특별한 가족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박동칠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거야? 그냥 평소처럼 생활하시면 돼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싸우는 모습도 보여줘야 해? 작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도 재미있죠. 진짜 부부의 모습이니까요. 촬영 당일 방송팀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카메라맨, 음향감독, PD까지 총 5명이 왔는데 집이 갑자기 촬영장이 된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긴장하세요? 박유라가 물어보자 오인자는 손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떨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박동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떨려. 실수하면 어떡하지? PD가 안심시켜줬습니다. 괜찮으세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촬영이 시작되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들이 촬영됐어요. 그런데 촬영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동칠이 냉장고를 열더니 갑자기 소리쳤거든요. 여보, 이게 뭐야? 냉장고 안에는 또 다른 종류의 김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백김치, 열무김치, 깍두기까지. 며칠 새 오인자가 몰래 담가 놓은 거였어요. 아, 그거. 깜빡했네. 오인자는 머리를 긁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깜빡했다고? 냉장고가 또 김치로 가득 차 있잖아. 박동칠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화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김치를 가득 담가 놓다니요. 방송팀은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실제 부부의 진짜 모습이었거든요. 할머니, 언제 이렇게 많이 담그셨어요? 박유라도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습관이야.
냉장고가 비어 보이면 자꾸 뭔가 채우고 싶어져. 박동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약속했잖아. 미안해. 다음부터는 물어볼게. 이 모습을 본 PD가 재미있어 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리얼리티네요. 정말 자연스러워요. 촬영이 끝나고 방송팀이 돌아간 후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깜빡하신 거예요. 박유라의 질문에 오인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조금은 일부러 했어. 김치 없으면 불안해. 박동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이번에는 화내지 않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다음에는 꼭 물어봐. 그리고 냉장고 절반만 차지해. 오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약속할게. 박유라는 오늘의 촬영 소감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오늘 방송 촬영 정말 재미있었어요. 할머니의 김치 사랑은 정말 끝이 없네요. 하지만 할아버지도 이제 많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며칠 후 방송이 나갔을 때 시청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박동칠과 오인자 부부의 진솔한 모습에 공감했거든요. 특히 김치 때문에 또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봤다고 했어요. 방송 후 박유라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에는 우리 부모님 같아요. 김치 사랑 인정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귀여워요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죠. 오인자와 박동칠은 이제 진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치를 두고 티격태격하는 평범한 부부였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였습니다. 사랑은 냉장고에 이혼 서류를 붙이면서도 밥상엔 된장국을 올리는 마음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과연 김치와 사랑 중에 어떤 것이 이길까요? 지금 바로 시청하신 소감을 댓글로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김치 사랑도 좋지만 가족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